자,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부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은 피켓을 붙여서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왜 여왕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여왕님 보시듯이 피켓 안 띄면 청문회 못하겠다고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자. 네,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오늘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합니다만 단연 관심 1순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왜 이럴까요? 그러게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좋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관심을 받은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려서 아무래도 여야 간의 첫 시작부터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아요. 사실 뭐 피켓을 붙이냐 안 붙이냐 부분 가지고 이게 뭐 생경한 모습은 아닙니다. 매번 여야가 어떤 의사표현을 위해서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피켓을 붙여서 이걸 떼라 마라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던 거는 우리가 자주 봐왔는데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다만 저는 이제 김한규 의원의 말처럼 사실 이 청문회라는 자체가 후보자의 어떤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불필요한 신경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의 청문회가 이렇게 파행되는 것들은 여야 간에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갑질로 특히나 본인이 의원이고 그 밑에 의뢰 위치에 있던 보좌진에 대해서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들이 조금 그런 청문회 과정에서 시간이 할애돼야 될 텐데 지금 알려지는 것들은 이런 여야 간의 신경전만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들에게 그 관련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에 자락을 깔아주는 것들이 훨씬 더 어떤 전략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규 실장님,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 전원 사수한다 이렇게 명분은 내걸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혹은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쪽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초기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뭐 10여 명 이상을 다 임명해서 청문회를 치르니까 역대 정권에도 보면 전원 다 무사하게 다 안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의 낙마자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일종의 사석 작전으로 지금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 중에서 최악의 여론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감정에서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끔한 해명이 안 되는 사람은 한두 명은 제가 볼 때 낙마하는 게 전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3명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1순위가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자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의 그 갑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높은 자,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갑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끔하게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저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갑질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요. 가장 간단한 반박의 액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질이 있었다고 증언한 보좌관이 있으니 그 수없이 많은 40여 명의 많은 보좌진이 교체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진 중에서 한 대여섯 명이나 아니면 한 명만 나와도 한 명이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든 아니면 지금 SBS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아 제가 모신 강선우 의원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 한 번 하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 있습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침묵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거나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갑질 문제 제기에 대한 과거 전직 보좌진의 말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선 후보자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저는 국민 감정을 볼 때는 좀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순호 의원. 현재까지 뭐 강선우 후보자가 오전에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네. 별다른 해명 같은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특히 SBS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의 의혹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해명은 나왔죠. 네. 일부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좀 의혹의 핵심은 이제 갑질 의혹이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활 쓰레기 같은 거를 버리게 해서 보좌관이 뭐 분리수거를 했다든지 네.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는데 이걸 고쳐달라 그래서 와서 이제 고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대나무 숲이라 그러죠.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장의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익명의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처음에 네. 46명이 교체됐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복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승진돼서 바뀌거나 뭐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면 또 바뀌거나 이래서 최종적으로 한 28명 정도가 교체된 걸로 지금 뭐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바뀌는 과정에 대한 갑질 의혹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강선호 후보자가 일부 보도에서는 왜 이 문제 제기했던 보좌관 2명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한다. 이게 어느 종편 통해서 보도되고 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게 뭐 내부적으로 청문회 대응팀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게 검토돼 가지고 일부 흘러나가서 그런 네. 보도가 나온 모양인데 자기는 법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자기 때문에 불편했을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게 다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오전 청문회 그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이 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기류가 좀 어떻습니까? 뭐 말씀한 대로 진성준 의원이나 저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처럼 물론 저 또한도 사실상 인사 기준은 5대 기준, 뭐 7대 기준 그런 어떤 정형화된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네. 그래서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게 되면 사실상 임명을 강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이고 그리고 첫 정부의 첫 일기 내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명도 낙마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가 저는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문회에서 밝히는 것처럼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제가 이런 걸 잘 살펴보지 못했고 상처 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얘기를 그 불거졌을 때 대응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걸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으로서 상가하고 잘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저는 여기까지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조언을 방송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좌진들이 잘못됐다. 보좌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좌진들이 뭔가 미흡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사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해자를 덮어씌우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조금은 오늘 밝혔던 부분이 타이밍이 늦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가 로키로 가고 있으나 네. 이게 사실상 국민적 여론에 어떤 들끓는 부분을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저는 대통령실이나 당내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임명하자라고 밀어붙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게 보입니다. 네, 자 김규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상당히 좀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질은 사실은 범죄 행위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진으로서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이 느끼는 그 자괴감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참기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게 뭐 어제 민주당의 허정식 의원이란 분도 뭐 강선 의원을 굉장히 두둔했습니다만 제가 또 사석에서도 주위에 있는 민주당 분들 만나보면 그런 줄 전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동료 의원들한테 그렇게 잘했다는 이야기들이 평판이 많습니다. 네. 설마 저런 얼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5년 전에 저분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패널로 나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공손하고 친절했어요. 이 뉴스 브리핑에 자주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사람, 잘 대해야 될 사람한테 그렇게 웃는 얼굴 잘하고 뭐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이부자리 곱게 공손하게 깔아주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갑이고 자기가 갑으로서 권력관계에 있는 보좌진에게 저런 식의 갑질을 했다?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저 양반은 여가부가 어떤 데입니까? 여성, 가족,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가정층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약자들 보호하는 주무부서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앞뒤가 다르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정말 갑질을 그렇게 관행처럼 해왔다고 한다면 저는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대로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강선 후보자에서만큼은 저는 본인이 결단하거나 저는 본인이 절대 결단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또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자료 제출 관련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시 화제가 된 것이 강선우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태도입니다. 자료 제출 관련 강선우 의원이 했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5월입니다. 인사 검증에 따른 지적이 아니고요. 이 자료 제출 거부 또 비협조 문제로 이렇게까지 기사가 난 후보가 있었나 저는 의아합니다. 여가위 소속 의원 여러분의 항의가 잇따르면은 그제서야 후보자가 따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면담 요청이 3번이나 왔습니다. 제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와야 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 후보에게 묻고 또 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강선우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많이 했다는군요. 이 부분에서 뭐 별로 의의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좀 부진한 건 사실이죠. 증인 채택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어떤 갑질 문제를 폭로했던 보좌진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좀 막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막아서는 자체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진을 세우고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 측이나 후보자 측이나 민주당 쪽에서도 그를 반박할 수 있는 보좌진을 세워서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논박선에서 끝냈으면 그리고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소명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끝냈으면 네. 조금 더 매끄러운 전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증인 채택을 안 함으로써 그냥 힘으로 막아서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료 제출도 성실했습니다. 역대 그 국민의힘의 여가부 장관 후보자들이 한 30%에서 40% 자료 제출이라면 강선우 후보자는 85% 자료 제출했으니까 성실하게 한 것이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으로 조금은 민주당 그 어떤 그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조금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하지만 이미 청문회 증인 채택업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본인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겸허하게 국무위원의 직을 수행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이 네. 사실상 소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속개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 최초 병무청장을 비롯해서 차관급 인사 12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선원 논술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병무청장의 네. 최초에 이제 여성 병무청장을 임명한 부분이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네. 띄는 거죠. 홍소영 병무청장을 임명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 교육부 차관 그리고 과기정통부 1차관 등에도 이제 쭉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최은옥 차관 비롯해서 이제 여성 차관들 많이 이렇게 임명을 했고요. 그 외에도 누굽니까? 강윤진 죄송합니다. 네. 강윤진 보훈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임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